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뭘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이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걸 밝힐 수 있는 나토 자리에 지금 이재명이 안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나토 자리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누고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만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말하냐? 8월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 방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밀려. 6월 달에도 못 만나. 7월 달에도 못 만나. 8월 전에 만나겠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8월 전에 만나면 안 돼요. 7월 전에 만나야 됩니다. 왜 7월 전에 만나야 되냐?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지나면요, 우리 관세 먹어요.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뭐죠? 미국을 왜 만나야 되죠? 트럼프를 왜 만나야 되죠?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그냥 놀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사진 찍으라는 거 아닙니다.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고 7월 8일 전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 관세 유예기간 7월 8일인데 아니 어떻게 당당하게 8월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민주당 과거 뭐라 그랬어요? 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향해서 하지마, 우리가 할 거야 라고 말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좀 하라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숙제를 풀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 이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무슨 얘기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동 상황이 위급하다. 전부처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추경에 대한 강구까지 내라는 겁니다. 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하실 겁니까? 중동 정세와 관련돼서 전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하면, 더 나아가 그와 관련돼서 추경까지 강구를 하면요, 이재명은 뭐 할 거냐고요. 이재명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가야지. 나토 가야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부처들을 향해서는요, 니들 비상이다. 심지어 추경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이 나토를 가지 않으면서 뭔가 굉장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저건 이재명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겁니까? 직접 가서 협상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할 일인데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정상외교입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실용외교입니까? 언제부터 방구석 외교가, 언제부터 양다리 외교가 정상외교입니까? 언제부터 실용외교가 됐어요?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 깡통과 관련돼서 쉴드를 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 민주당입니다. 자, 이재명을 향해서 나토 불참 잘한 일이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부당하대요. 참나원. 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분쟁이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은 완벽하게 지금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란을 심지어 타격까지 했습니다. 그와 관련 지금 중동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죠? 완벽히 미국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 정상들까지도 G7 공동성명까지도 모두 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편을 들어주는데, 아니 이 사람들 뉴스를 안 보나 봐. 아니 어떻게 나토 불참 잘한 일을 넘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부당하다고 말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 만드는 건 정당한 거예요?
이란이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건 정당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북핵은 괜찮은 겁니까? 북한 핵 개발은 괜찮은 거예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재명의 실드를 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계는 이재명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모든 세계는요, 엮여서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그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강대국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뭐 하고 있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택은 뭐라는 겁니까? 친미, 반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이재명을 피해 실드 치기 위해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어디냐? 저는 어제 MBC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단 제가 타이틀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자 MBC 메인 뉴스입니다. 제목 보세요. 이란 핵시설 제거, 핵무기 제조 결심만 부추기나. 미국도 후폭풍, 내부 갈등에 테러 위협, 유가 걱정까지. 일방적 핵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서 다시는 협상하라며 폭격. 정권 무너뜨렸더니 반미 정권만 탄생, 미국의 중동 개입 흑역사. 미국의 공습에 강경한 중국, 호르무즈 막히면 에너지 안보 위기.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MBC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제 하다하다 못해서 트럼프까지 까고 있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이재명과 좌파를 띄워주기 위해서 과거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 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을 띄우기 위해서, 이재명을 쉴드치기 위해서 이제는 미국에다가 트럼프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도대체? 네? 어디까지 갈 거냐고 도대체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발사하면서도 뭐 했다고요? 미리 알려줬다고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약속 대련하고 있다고요. 그로 인해 국제 유가가 7%가 떨어졌습니다. 이런데 무슨 흑역사가 있습니까? 이런데 무슨 에너지 완보 위기가 있습니까? 이런데 무슨 내부 갈등이 있습니까? 제발 왜곡 좀 하지 마세요. 자, 더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역 관련돼서 지금 누가 타격받는다고요? 이란과 중국이 더 타격받는다고요? 왜냐?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서 유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산해낼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MBC가 어디 안 갔어요. 바이든 날리면 어디 안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민주당을 넘어서 MBC까지도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 자, 지금 이시바 총리도 나토에 안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시바 총리는 안 가도 돼요. 왜냐?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를 만났고 앞으로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일본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재명은 안 그러잖아요. 만나봤습니까? 만날 예정이 돼 있어요? 약속 잡았냐고?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총리가 안 가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하냐?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한국이여 일본도 불참. 나토 정상회의 안 가면 손해. 바꿔 말하면 뭐죠? 일본도 안 가는데 우리가 가서 뭐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쭤봅니다. 일본이 안 가면 우리도 안 가요? 일본이 가면 우리도 갑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따라갔어? 아니, 민주당 좌파들의 전매특허 뭡니까? 반일선동 아니었나요? 거기에 동조했던 게 MBC 아닙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일본이 안 간다고 우리도 안 가는 걸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까? 더 가야지. 이걸 지금 쉴드라고 치고 있냐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M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분쟁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가 대놓고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나토에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돌발 요구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국방비가 61조 2천억 원, GDP의 2.3% 정도인 만큼 부담이 상당한데요. 미군이 있는 일본이 1.8% 정도니까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 등을 이유로 앞서 G7 정상회의에서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나토 자체도 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100% 장담할 순 없었던 겁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모든 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나토를 안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중동 정세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반등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관세 협상에 있어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국방비 인상을 말하고 있는데 국방비 인상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아직 트럼프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미국 때문입니까? 그게 어떻게 트럼프 때문입니까? 이 모든 일은 이재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방구석에 있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관세 협상 관련돼서 이재명이 방구석에 있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모든 해결은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지 그와 관련된 뭔가 결과가 나오죠. 근데 MBC 뭐 하고 있습니까? 방구석에 있는 이재명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도 관세 관련돼서도 이재명이 방구석에 있는 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兄여러분들? 자, 여쭤봅니다. 이재명이 방구석에 있다고 국제 유가가 변동이 안 돼요? 이재명이 방구석에 있다고 관세 협상이 미뤄지는 겁니까? 누차 말씀드립니다. 세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재명이 두 눈 막는다고, 이재명이 나는 모른다고 세계 정상들이, 세계가 이재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쉴드로 쳐줍니까? 야, 나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웃긴 건 뭐냐면 MBC가 어떤 얘기를 하죠? 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말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미국이 최근에 우리를 향해서 국방비 GDP 5% 늘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나토입니다. 나토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어요. 방위비 GDP 5% 증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즉, 나토가 이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가는 이재명을 향해 트럼프가 야, 나토도 했는데 한국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을 꺼낼 수 있고, 이걸 이재명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갈 수 있다, 못 가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 안 하고 대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대권 나온 겁니까?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대통령이라 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왜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원데이 투데이입니까? 옛날부터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지금요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준비가 안 된 채 대선을 먹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미국 동맹국 중에 GDP 대비 국방비가 되게 많다. 일본보다 훨씬 많다. 이걸 어필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미 대선 전에 국방비와 관련돼서 이미 협상을 타결했다고요. 이런 어필을 가서 해야죠. 근데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GDP 얘기를 했고 나토가 이걸 들어주니까 이재명이 가기가 애매하다, 안 가는 게 낫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 시청자 여러분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가서 해야지만 설득이 되죠. 가서 해야지만 협상이 되죠. 네? 아니 이재명이 안 간다고 미국이 아이고 우리 재명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래 한국 국방비 늘리지 마. 관세 내가 그냥 유예해줄게. 없었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겠냐고요. 방구석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실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자, 더 중요한 건 나토라는 곳이 트럼프만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미국만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디가 있죠? 나토 회원국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 나토가 뭐 했습니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줬다고요. 방위비 GDP 5% 증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나토의 국방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토는요, 국방비를 역대 최대 증액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왜냐?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이 있어 언제든 나토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토 국방비는 계속 증액을 해왔다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가 1위입니다. 폴란드가 1위.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이에 따라 폴란드에 역대 방산 수출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폴란드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GDP 대비 5% 증액을 합의해 준 겁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무려 500조예요, 500조. 여쭤보는 겁니다. 가서 팔아야죠. 가서 세일즈 해야죠. 근데 어떻게 트럼프 만나서 할 말 없다는 얘기만으로 이걸 안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아니 내가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쉴드를 쳐줍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쉴드를 치는 방식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되게 억지야. 트럼프를 까고 있고 미국을 까고 있고 이재명을 옹호하며 이재명이 여기를 안 가는 게 오히려 국익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구석 외교가 국익이 아니에요. 방구석 외교가 끝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이재명의 방구석 외교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기준을 다자 외교, 즉 정상회담 자리에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쎄쎄가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양다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이 나토를 가지 않는 게 왜 문제인지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민주당을 넘어 MBC까지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참 안타깝다. 참 구차하다. 참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지금 틀어막는다고 틀어막혀지겠냐고요. 저게 지금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겠냐고요.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보셨던 것처럼 중동 정세는 완벽하게 지금 미국이 완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란이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 모든 각국 정상들이 미국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딱 세 나라만 지금 이란 편 들어주고 있죠. 어디? 중국, 러시아, 북한. 여쭤보는 겁니다. 중동 정세에 있어서 미국이 압승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미국 편을 들어주는 가운데 딱 세 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만 미국에 반하고 있는데 우린 어딜 서야 될까요? 그때까지도 쎄쎄할 겁니까? 그때도 북중러 갈 겁니까? 자, 보는 것처럼 뭐가 진짜 국익이고 뭘 해야지 국익인지를 우리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진영과 반자유진영 싸움 중에서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중에서 이거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갔던 것처럼 시간 끈다고 시간 끌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눈 가린다고 말해도 모든 정상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옆구리 찔리는 거 맞겠습니까? 그때도 방탄조끼 입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걸 방송을 통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문제는 더더욱 곱하기가 될 겁니다. 그 곱하기 된 문제는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타격이 되고 우리 안보에 굉장히 타격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울 때 푸세요. 더하기 빼기일 때 안 풀었다가 곱하기 나누기 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 때 안 풀었다가 이게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더 심지어 이거 미적분 되는 거예요. 그때 풀 수 있겠습니까? 못 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분야가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이 좀 더 이와 관련돼서 코너에 몰릴 거라는 겁니다. 진퇴양난이 될 거예요. 지금 보더라도 퇴로가 없어요. 퇴로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친미 반중입니다. 이거 말고는 퇴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 선택하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 퇴로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 좌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이재명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가야 될지. 과연 이재명이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갈지 저는 지켜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가 덥습니다.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